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2일자 18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차트가 CL 차트, NQ 차트로 되어 있었네요. CL 차트, CL 차트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휴장이어서 월요일, 화요일이 둘 다 요 한 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난주에 그렸던 다운 트렌드 라인을 내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72.46을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어, 이 밑에서 72.46 밑에서 72.09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쭉 치고 올라와서 요 파란색 완만한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72.46 근처에서 72.48이죠. 거기서 세틀 됐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약간 갭 상승하면서 오르나 보다 했다가 다시 쭉 빠져서 내려오면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70.46도 깨지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깨지고 쭉 내려와서 70.08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저점이 70.17까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오르는 그 세틀먼트 하는 걸로. 그래서 15분봉 보시면 계속해서 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속 빠집니다. 지금 여기가 새벽 3시가 런던 세션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 런던 세션 시작하는 거기서도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조금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빠졌다가 다시 뉴욕 세션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뉴욕 세션 직전에 훅 치고 올라가더니 뉴욕 세션 시작하자마자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 정규장 오픈하면서부터도 그냥 쭉 계속 빠졌습니다. 72.46 깨지나 보다 했더니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뭐 그거는 항상 이런 강한 지지선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쭉 빠져서 내려와서 그 점심시간 되기 전에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오후 시간에 다시 쭉 빠져 내려와서 그 주식시장 마감하고 그 밑으로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던 것마저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70.08까지는 못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밑에서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화요일에는 월화에서는 저항선을 작용했습니다만 수목은 뚫고 올라갔었죠. 하지만 저는 74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란색이 저항선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여기서 오고 내려왔죠. 그래서 70.08하고 74.2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요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랑 그 핑크색이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 업 트렌드 라인 이 두 가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봤는데 오히려 요 파란색에서 오히려 눌려버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이 무거운 쪽으로 화수목은 조금 오르나 했지만 결국은 그 전주에도 월화는 올랐었다가 밀려 내려왔듯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이게 매크로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워낙 볼라틸리티가 지금 작기 때문에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거의 뭐 그 2달러도 안 되고 4달러도 안 됐었나요? 로하이가 지금 73에서 14니까 뭐 1.5가 안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72.91에서 71.69면은 1.34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작으니까 금요일에는 이제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2.6
2.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6밖에 안 됩니다. 3달러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은 3달러 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놀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 똑같이 70.08이 밀려서 내려오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핑크색에서 여기서 저항을 일단은 강하게 받을 거고요. 여기서 이 저항을 뚫고 내려온다면은 이 중간에 뭐가 없습니다. 딱히 뭐 이 정도 하나 있을라나요? 68.44 뭐 이 정도 하나 있으려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참고 삼아서 근데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정도인데 이렇게 하고서 조지 만들었고 또 다시 도지를 만들었으니까 얘보다는 얘라고 봐야 되겠죠. 얘보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뚫고 내려오면은 얘 그냥 그 2달러가 훅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67.7이 굉장히 강하고 그 밑에 66.80도 있고. 그래서 요 세 개 내려오면 이제 요 세 개 여기 이 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얘는 내려온다면 이미 금방 뚫릴 만한 애니까. 그래서 70.08이 강하게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다음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렇게까지 훅 빠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볼라틸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71.46, 72.46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이 파란색 아니면 그 72.46 요 근처가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상한선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더 밑으로 떨어져서 지난주에는 70.08에서 74 이의 렌즈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72.46이랑 이 밑에 있는 68.59 뭐 67.71 요 레인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프트 다운 한 거죠. 그래서 무슨 다른 큰 매크로가 없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려면 그 전주 거를 보시고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시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일단 그 전주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죠? 그리고 월요일에 롤오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3월물이 4월물로 롤오버 했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볼륨 체크하시고.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반드시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올라갔다가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올라갔다가 목요일, 금요일 훅 빠졌죠. 이게 빠졌고 안 빠졌고 이거를 보기보다 그 전주에 제가 ES를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것들 특히나 지난주에는 CPI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뭐 CPI 잠깐 빠졌지만 바로 극복하고 목요일 올라가고 금요일 도지 만들었죠. ES는. 그렇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왜 이게 맞는 걸까라고 의심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난주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신고점 뚫기가 어렵다. 물론 뚫긴 뚫었어요. 근데 딱 뚫고 여기서 거의 강하게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매크로적인 설명을 지난주 동영상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동영상 다시 한번 ES 파트만 보시면 확실하게 얘가 왜 오늘 이렇게 내려왔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고스란히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한 실망이 일단 제일 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물론 그것의 메인 이유는 관세 정책입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부정적으로 경제가 바뀐다고 해도 나는 관세할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쌓여왔던 것들이 금요일에 한 번에 훅 빠져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화수목은 괜찮다가 금요일에 툭 빠져서 내려가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뭐 이 중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거, 뭐 타리프 관련한 거, 근데 뭐 타리프 다른 임업 이런 거에 관한 것도 조만간 그 관세 정책 또 내놓을 거다. 그리고 그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국세청 없애고 관세로 충당한다 그 얘기였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농담반 진담반 써놓았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들 다 그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라. 뭐 보조금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세수는 관세로 한다? 세수를 관세로 하려면은 그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세금을 못 받죠? 국세청 없앤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세수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장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로 그 세수를 충당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입은 관세 때려서 많이 못하게 만들고 내수는 세금을 못 받고 그러면 세수를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입보다는 내수로 되는 공장을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했었지만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국내 경제는 국내 경제대로 망가지고 뭐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는 문제 생기고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따져서 이게 과연 지난주에 이렇게 오른 게 맞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한 번에 쭉 빠졌고 이게 지금 6023.50까지는 왔는데 이 6023.50까지 오고 여기가 지지선처럼 보이죠 지금. 그런데 이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까? 만약에 이 테크만 보면 되게 그래 보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 빠진 게 어떤 뭐 매크로 이런 걸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센티멘트로 빠진 거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와서 5948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전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테크 아니고 제 경험 그리고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거예요. 더 빠져서 내려와서 심하게는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이게 지금 딥시크 쇼크였죠. 그리고 이게 관세였죠. 그럼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는 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저리까지는 다음 주에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ES는. 그런데 다음 주에 오늘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4.8%가 빠졌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텐디드 마켓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를 하죠. 실적 다음 주에 있고 브로드컴도 실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디 그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정확한 날짜 나오면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또 이것저것 좋은 실적, 좋은 가이던스 해서 다시 오르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 전망까지 그 안에 녹여져 있다고 보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다음 주는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이렇게 빠져 내려온 게 지금 여기 이것들 다 수요일 뭐 이거 월요일 얘도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이렇게 빠져야지 금요일에는 웬만하면 다 오르거든요. 예? 여기도 이제 한번 속 빠졌네. 예? 그리고 일단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금요일 여기 올라갔죠. 금요일 여기서도 빠져서 내려왔네. 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빠진 게 이렇게까지 쭉 밀려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빠진다? 더 모멘텀을 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
ES 동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왜 제가 여기에서 빠져서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도 뭐 비슷하죠? 지난주에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뭐 물론 이제 ES는 전고점을 거의 다다랐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요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뚫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NQ도 한번 다시 보세요. 짧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저항 받고 도지 만들고 수요일에도 도지 만들고 밀려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ES는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 척이라도 했는데 여기서는 이 빨간색 라인에 완전히 막혀서 바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뭐 내려오는 패턴이야 뭐 거의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그냥 훅 빠져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그 레인지가 이 노란색 레인지 이 레인지가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거 하나도 안 지켜지고 물론 이제 걸쳐 있기는 합니다 아직.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여기서 지지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파란색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이중 지지받고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애도 지지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고 훅 밀려 내려왔죠. 이 정도면 다음 주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죠. 21340.75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까지도 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여기까지는 밀려 내려오고 얘가 뚫려서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ES하고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ES에서 보조 맞춰서 내려오려면 여기까지는 좀 힘들고 이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없습니다. 지지저항선. 그리고 NQ의 그 8종목 중에 두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있으면은 실적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고 실적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가 될 거고 거기에서 그냥 별 반응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보시면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사이드 무브가 굉장히 전에 보던 것보다 강해 보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찾았죠. 비슷하게 생긴 거 뭐 또 있어? 어디 있었지? 막 찾았는데 저렇게만큼 비슷하게 보이는 게 없었죠. 뭐 여기 이 정도가 있나? 뭐 아니면 여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게 없었어요. 여기는 뭐 그 전에 이렇게 그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시절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툭 치고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거의 뭐 비트코인 이제 끝이냐 뭐 이런 얘기 할 때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그 이후에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것 중에서 이 정도로 옆으로 간 게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게 한 주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휴장이 없었으니까 월화 조금 더 밀리나 싶었지만 그래도 화수 그러니까 수목에 치고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금요일에 10만을 못 찍고 결국은 훅 밀려서 내려와서 다시 제자리.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가 있죠. 근데 이 니들 긴 건 취급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에서 이 다음에 밑에 있는 얘 정도. 그러면 오늘 왜 여기서 지지받는다든지가 나오죠. 얘랑 얘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니들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요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전했었던 포인트 저점. 그죠? 뭐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중에서의 저점. 얘는 니들이 너무 기니까. 얘도 뭐 짧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는 다 니들이 기니까. 그 중에 저점. 얘도 아니고 얘. 뭐 얘로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얘도 되게 니들이 긴 십자가 도지라서 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저항선이 금요일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동시에 지금 어떤 포인트들이 있냐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얘의 지지선을 얘가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지선을 얘가 또 받았죠? 정확하게 이렇게 2포인트로 그래서 얘를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지금 이 노란 이 오렌지색도 중요하지만 많이 이게 뚫고 나온 게 많죠, 지저분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얘보다는 요 파란색 선과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요 레인지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된다면 요 트렌드 라인하고 얘를 그럼 파란색으로 잠깐 해볼게요.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빨간색 있는 뭐 이 정도가 새로운 영역이 되겠죠. 이 오렌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죠. 그리고 NQ가 빠져서 더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도 얘도 같이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까지도 내려오고 더 내려오면 이 핑크색 라인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99334 아래쪽에서 91859 사이,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과 요 파란색 얘가 강하니까 여기서 레인지가 형성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실적 이후에 그게 실적이 안 좋을지 가이던스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NQ가 빠질 것이고, NQ가 빠지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요 트렌드 라인이나 요 핑크색까지도 가능하다. 그게 아니면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NQ가 오른다? NQ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아무리 좋아도 NQ가 확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아까 보셨듯이 장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요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NQ에도 키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에도 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별게 없었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한 주인가 보다 했는데 금요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다음 주에 실적 있고 그 실적 말고 다음 주에 GDP랑 PC가 있던가요? PC였나? 예, GDP랑 PC 있네요. 그래서 GDP랑 PC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3월에 논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매크로는 가겠죠. 근데 GDP, PC보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또 반도체주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챙기셔서 보시면 다음 주 그 트레이딩의 윤곽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 트레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3월 8일부터 4주 동안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 강의 아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3월 7일 밤까지 7일 밤이었죠? 예, 3월 7일 밤까지 신청 받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그 선물에 대해서도 잘하지만 그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까지 잘 가르쳐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고 그 제 SJQTV 인스타그램에도 그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 찾아서 보시면 신청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지금이 이제 세 번째 3기인데 3기 이후에 한동안 강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격월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월 지나서 5월 달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돼야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3기 강의가 신청해 주신 분이 또 더 많아지면 5월 달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5월 달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